네,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수의 상승폭 대단했고요. 오늘 장을 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5개 준비해봤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가 대단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이 이제 들어왔고요.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물량을 다 합쳐봤더니 거의 3조 원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흐름이 좋았던 것은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 소식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죠. 7월 부분이 공개가 됐는데 1년 전에 비해서 1%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써도 통화 정책을 써도 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너도 나도 주요국 증시 오늘 일제히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요. 오늘은 철강주 그리고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어제 주식시장이 다소 찜찜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속 시원한 상승이었습니다. 코스피 1940 찍고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오셨습니까?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릴 때 완만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장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수급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에서 섣불리 조정을 얘기하다가는 이 전략상 크게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최대 특징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의 힘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요. 지수야 나중에 또 시장 내일을 위한 전략 세울 때 점검을 해주시겠지만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1900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지 않을 것이고 1930이나 1950선 이거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단숨에 뛰어 올랐어요. 네, 기술적인 저항선을 모두 뛰어넘었죠. 결국은 이 수급이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저항 자체가 별로 네.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1930선을 넘어서는데 별로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매수 쪽으로 모두 돌아서는 모습들. 물론 종가 부근의 국가 지자체에서 5천억이 넘는 그런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지만 그 물량을 그대로 또 외국인들이 모두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장 후반 프로그램 쪽에서 나타난 5천억 가량의 거래 대금을 외국인들이 모두 흡수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종가의 선물 동향을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베이시스가 2포인트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내일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네네. 과도하게 상승된 부분은 되돌려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향후 외국인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물량까지 더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되돌린 물량이 저점에서 봤을 때 위에서 판 것은 한 6조 정도, 지금 아래서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네네. 것이 거의 4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제 공매도했던 그런 물량들의 대부분이 좀 환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초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수 연동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최근 들어서는 소재주라든지 조선주와 같은 다른 종목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공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업종 순환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역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확실한 건 네.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더 채워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급한 것은
개인이나 차익 실현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꾸준히 예. 사고 있던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속 매도를 해왔고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이미 손실이 발생해 있는 그런 공매도 물량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외국인이고 따라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서 다시는 안 살 것이다. 오늘 기점으로 뭐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직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프로그램으로 인한 강한 상승세는 오늘로써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길 영향 컸고요. 뭐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죠.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잖아요. 이 이벤트 오전에 이제 전해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연 3%로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동결 결정 그 배경과 이유 뭐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김종수 총재의 발언이 되겠죠. 예. 기자들과의 간담회 속에서 나온 발언의 두 가지를 요약해 보자면 디플레 우려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폭을 열어놓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좀 관망해 보겠다. 지난번에 이미 금리를 한번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내리기보단 금리를 인하한 효과 자체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효과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시각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쉬어가는 분위기,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을 열어두는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통화 정책이 의미 있게 경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좀 더 강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소비보다는 제조업 수출 자체가 좀 더 GDP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측면에서 혹은 일부 부채가 많은 기업 측면에서 이자 비용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최근에 금융권이 신용도가 나쁠 경우 과연 그들에게 금리를 낮춰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내서 강하게 투자하고 있느냐? 네. 그와 관련된 효과도 작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견인할 가능성 그리고 투자를 견인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금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된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혹은 한은에서 계속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의지. 보내주고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장 해석은 최소한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즘 뭐 계속 그래 왔지만요. 국내에서 나오는 어떤 이벤트보다도 해외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른 또 하나의 이유.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곧 나올 것이다. 임박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점쳐졌던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업종 가운데 철강 업종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도 중국 좋아지면 철강주 좋아지나 더 가나 이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좀 어때 보이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이틀 전부터 철강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드렸고 예. 좀 시장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철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들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에 지금 끝물에 닿아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국내 철강 업종은 과점 상태죠.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과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철강 가격과 함께 뭐 스크랩 가격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빠진다면 최근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더 빠져버린다면 원가 아래로 내려갈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이 일부 보조금을 줘서 그들 업체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철강을 공급하는 그 공급 과잉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뭐 셰일가스 산업이라든지 주택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미 철강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국내 종목들이 뒤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구조 조정이 빨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향후 상승폭은 뭐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수기 측면에 진입한다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시장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 뭐 포스코보다는 아무래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단기적으로는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길게 본다면 포스코 쪽의 움직임이 좀 더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강주와 함께 조선주도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앞에서 그 키워드에서 대우조선해양 저희가 키워드로 꼽아봤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마감 가격 함께 보시죠. 6%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 자, 마감가 확인해 볼까요? 27,650원. 6% 이상의 급등입니다. 자, 뭐 추가 수주 소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조선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어때 보입니까? 이게 조선 업종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셰일가스 산업 자체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예. 일정 부분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 가스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LNG 수요 자체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예. 이런 LNG 수요의 증가는 결국은 LNG 선의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또 LNG 선 전체적인 플랜트 산업의 증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LNG 선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한국의 빅3 업체들이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주 소식이 최근에 끊기면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8월을 기점으로 수주 관련 소식들은 간헐적으로나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간헐적인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클락슨 신조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선 가격의 움직임들 또 조선 업황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랠리는 이어지나 그 한계도 생각보다 금방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그 현대차 파업 뭐 관련 소식 부각되면서 현대차 강세장 속에서도 약세 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동차 3인방은 또 강세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어때요? 파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자동차 업종의 파업 얘기는 지금 부분 파업인데다가 그렇게 뭐 크게 실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럽 쪽에서의 견제라든지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의 경향, 현대기아차가 가장 좋을 수 있었던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품질 경쟁력이 높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다운사이징이나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른 업체들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들의 가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그랜저와 비교할 수 있는 뭐 캠리라든지 이런 자동차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거죠. 일본 내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물량들은 엔고 때문에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만 일본 자동차 업체도 해외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량들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메리트였던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자동차 산업의 펀더멘탈, 즉 성장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만약에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자동차 쪽의 보호무역 분위기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수익률은 뭐 꾸준하게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 수익률 이상을 비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제된, 절제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고 현상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네요. 전반적인 상황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